대통령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지금 어제 취임 100일이었는데 지금 지지율 떨어진 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조직 개편 이야기도 했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고 어떤 게 가장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보세요? 제가 이제 대통령 인수위 시절과 대통령 취임 이후에 몇 달을 겪어본 뒤로 느끼는 바로는 이 정부는 선거 때 일선에 뛰었던 사람들과 지금 선거 때 뒤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리고 선거 때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사람들과 지금 전면에 선 사람들, 지금 뒤에 선 사람들, 지금 쫓겨난 사람 다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부의 많은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 예를 들어 내각 내 인사를 본다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 그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요. 이분들은 선거 전에 국민들이 몰랐던 분들입니다. 한동훈 장관 개인이 알겠지만은 그분이 어떤 공약을 낸다든지 아니면 표를 얻기 위한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정작 공약이나 이런 거 만들었을 때는 당에서 앞장서서 홍보를 하고 저도 기획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때 팔았던 사람과 지금 집행해서 뭔가 성과를 만드는 사람 간의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강인선 대변인 언론인 출신이죠. 네. 언론인으로서 뭐 전문성 갖추고 있지만은 그 선거 캠프 과정이나 이런 데서 호흡을 맞추지 않았고 뒤늦게 합류한 인사죠. 그렇다면은 서로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저와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커뮤니케이션 오류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셨을 수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오해를 했을 수 있고, 이런 상황, 정무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이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제가 방문한 것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이야기, 저희 쪽에서 한 얘기 다르고, 그리고 뭐 그 뒤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절차적인 면에서 정책에 대해서도 계속 혼선이 있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밝혔지만은 그 북한 방송 개방 문제 같은 것들, 애초에 그 기한은 제가 해가지고 대통령께 전달하고 말씀드렸지만은 취지와 그것을 빌드업하는 과정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권영세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수행하다가 개별적인 일이 되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기획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많은 공감을 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그럼 정책에 컨트롤 타워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책 실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지적이 되어서 오늘도 얘기해 보니까 정책 수석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저는 지난 100일 동안에 어쨌든 대통령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작은 대통령실이라는 것에 어쩌다 보니 발생한 좀 시행착오 같은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행착오 때문에 하여튼간 대표실과 당 대표실과 대통령실 간에 엄청난 오해가 양산된 건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오해 또는 갈등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상당히 켜켜이 쌓여왔고 최근에 이제 공개된 이른바 내부 총질 문자로서 이제 세상에 다 알려지게 됐는데, 왜 이렇게 대통령과 갈등을 빚게 된 단초 계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대한민국에 가면은 거의 못 알아보시는 분 없기 때문에 저는 실시간 여론조사 받습니다. 항상 가면은. 네. 상대 표정만 봐도 저 사람 날 좋아하는 건 아니구나 매일 보거든요. 네. 그런데 어떤 세계관으로 정치를 바라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준석의 대선의 역할에 대해 가지고 흔히 보수 유튜브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면요, 이준석이는 대통령 후보가 서면은 일사불란하게 대통령의 말 잘 듣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부 총질이고, 이준석이 예를 들어 선거 기간 동안에 선대위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울산 해동하고 이런 거는 가출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려요. 네. 그게 딱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노장년층이 많이 보는 소위 보수 유튜브라는 것을 형성한 세계관이거든요. 이 세계관에 뒤로 가면 되게 많은 게 나와요. 보면은 뭐 항상 세상의 모든 일은 뒤에서 유승민과 김종인이 움직이고 있고, 뭐 이준석은 뭐 거기에 있는 꼭두각시 인형이고, 뭐 나중에 이 사람은 내각제라고 싶어 한다 뭐부터 해서 그 자연적인 패턴이 있거든요. 뭐로 시작해도 내각제로 가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모론적 세계관이 있는 거고 부정선거를 막는 이유는 뭐 문재인 대통령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고 뭐 이거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쪽 보수 한쪽 전통적 보수층의 시각의 주류이고 한쪽 시각은 이제 젊은 이제 신보수층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때 대통령 선거 당시에 지지율이 폭락하던 시기를 기억해 봐라. 젊은 세대에게 완전히 외면당하는 그런 시절로 갔었고 이준석이 자기 직을 걸고 그걸 돌려 세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다시 1월 대가 젊은 층의 지지를 회복할 수 있었고 그래서 신승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가진 신보수층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계관 중에서 어떤 쪽에 대통령에 가까운 세계관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가지고 저와의 관계도 규정되는 거예요.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라는 표현은 이 경향성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 보수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세계관인 거거든요. 젊은 세대가 가진 세계관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았다. 네. 그런 거죠. 아니 제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은 저는 정치판에 10년 가까이 있었는데 저라고 예를 들어 제가 넉넉히 만약 이길 선거였다 뭐 이런 판단하고 있었으면요. 아 저도 대통령 후보한테 밉보이기 싫어요. 아니면 그 사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요. 예. 저라고 뭐 가가지고 살살거리면서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제가 그래도 별 4개로서 많은 정보를 들으면서 판단했을 때는 야 내가 직을 걸고 싸워가지고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우린 지겠구나. 지고 나면 별 4개가 뭡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 그 판단했는데 그 판단에 대해 가지고 이겨놓고 나니까 이제 보따리 내놓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예.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은 선거는 과정이고 승리는 결과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정치에서 결과가 좋으면은 과정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것이 보통 관행이거든요. 아, 이겼으면 됐지. 저만 해도 그래요. 어떤 과정 중에서는 내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제 참모들과 싸울 수도 있고 하지만은 결과가 나오면 잘 되면요. 야, 우리 잘 됐으니까 이제 다 박수 치고 끝내자 이렇게 하고 끝나거든요. 지금 상황은 보면은 요즘 이제 막 조금씩 이제 제가 봤을 땐 대통령 측근 쪽에 흘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예전에 무슨 대통령은 이미 특정 시점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 있었다. 저는 이런 걸 측근들이 흘리는 것은 굉장히 대통령을 잘못 보시는 거라 생각해요. 예를 들어 예전에 무슨 대통령 측근 중에 하나가 이준석을 탄핵해야 된다 해가지고 대통령이 저한테 유감 표명을 하고 그게 녹취가 유출됐는지 이런 파문 같은 그때 이미 대통령은 틀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대통령을 굉장히 옹졸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증언이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때린답시고 대통령 측근들이 하고 있으니 언론에다가 저는 이분들의 위기 관리 능력이라는 것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는 이제 서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다른 세계관 속에서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시작이 됐고 계속 그 사이에 오해가 쌓였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갈등을 어쨌든 풀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봉합을 할 겁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대통령 주변 측근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과거의 선거 과정, 그러니까 그럼 지금 최근에 그 체리따봉 문자 이후에 그 내부 총재 문자 이후에 많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약간 이거는 이상한 데라고 느꼈던 지점 뭐냐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가진 이미지의 큰 덩어리는 대통령은 좀 중후한 분이다.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 같이 아무리 때려도 그에 대해 가지고 인내하고 참고 버티면서 옳은 길을 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께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인데 그 이미지가 물론 대통령께서도 그 문자 노출된 경위 때문에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은 노출되면서 앞에서는 100년 만에 나올 만한 당대표다라고 뒤에서는 내부 총질러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약간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측근이 자꾸 이상한 소리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야 이게 여기 일시적으로 대통령 화나셨던 게 아니라 아예 오랫동안 꿍 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이제 선거 기간에는 이겨야 되니까 잠재워두고 계셨다가 선거 끝나니까 이렇게 분출하는 모습이구나. 이거는 또 완전 다른 세계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체리따봉 문자에 대해 가지고 상황을 컨트롤하는 방법 중에 제일 우선시돼야 되는 거는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다소 불편한 감정이 있었던 건 맞다. 저도 인정하고 다만 그것은 최근에 있었던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지 원래는 예를 들어 그렇지 않다여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 측근들이 대응하는 걸 보면요. 아니다. 내내 그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누가 위기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뭐 라디오에서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도 그런 맥락에서 한 말입니까? 저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저도 예를 들어 체리따봉 문자를 보면서 그래 뭐 대통령께서도 사람인데 뭐 잠시 뭐 이렇게 뭐 불편한 마음이 있으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거꾸로 최근에 나오는 걸 보면은 원래 그랬다. 그 시점이 언제냐? 7월부터 작년. 그래 버리면 저를 안기로 내내거든요. 제가 대통령을 7월에 처음 뵀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나한테 대통령께서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하실 때 아니면은 저희가 얼굴을 맞대고 선거에 대한 진지한 상의하고 서로 이렇게 힘을 북돋우고 할 때 이면에는 치유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을 내포하고 그렇게 하셨던 건가? 저는 그거는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어떤 인간적인 실망감? 어떻게 보면 뭐 사람으로 치면 난 이제 더 이상 저 사람과 못 보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도 들리는데. 오해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첫째로 솔직해져야죠. 예를 들어 그 오해의 지점들이야 열거된 것들. 예를 들어 보면은 뭐 저 만약에 대통령이 아직까지 저한테 말씀 안 주셨던 게 뭐냐면 저는 도대체 7월 30일인가요 그때? 패싱 입당이라고 소위 하는 그거 있잖아요. 작년. 그건 도대체 어떻게 나온 것이며 어떤 참모가 이렇게 하라고 했던 거냐. 저는 그 사람부터 혼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 대통령께서 만약에 저와 그런 대화를 나눈다면은 저희가 풀어야 될 오해가 있겠죠, 많이. 그럼 저는 가장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가장 처음 일어났던 사건. 보통 일반적인 대선 주자든지 어떤 당에 처음 들어온 인사들은 입당할 때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입당하고 싶어 합니다. 그 절차를 명시로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때 저는 호남 출장을 가고 김기현 대표도 공교롭게도 원내대표도 공교롭게 출장 가셨을 때 입당을 했어요. 그런데 1년에 원내대표와 대표가 둘 다 서울을 비우는 날도 많지 않거니와 보통 그러면 그 다음날 와도 되는데 왜 그럼 그날을 택해가지고 그날 입당을 하신 걸까? 이거는 어떤 오해가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무슨 오해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못 들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많은 언론과 그리고 지지자들의 동요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준석 대표 간에 무슨 알력이 있는 것이냐. 거기서 시작돼서 막 이렇게 파생된 게 많거든요. 저는 근데 거기다 솔직하게 누군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를 들어 무슨 일 때문에 그랬다. 예. 아니면 진짜 완전한 오해다. 예. 내가 그날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날 날이 좋다 그랬다라든지 뭐 솔직한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접 만나서 좀 풀 생각도 있습니까? 대통령과?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 다 풀려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네. 이전 대표를 둘러싼 의혹도 저희가 안 물어볼 수 없어서 네. 좀 물어볼게요. 네. 사실 뭐 조만간 뭐 경찰이 소환 조사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 뭐 그 의혹 폭로자는 접견 조사도 했다고 이제 들었는데 사실 의혹이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평소 스타일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논리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의혹은 반박하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부인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런 겁니다. 그 타블로시도 본인의 의혹에 대해서 과거에 전혀 아니라 부인했지만은 의혹 제기하는 사람들 뭔가를 자꾸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은 나중에 타블로시는 터무니없는 의혹을 밝혀졌지만은 그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대중 연예인으로서의 그런 어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훼손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겁니다. 제가 초기에 그 12월에 이제 뭐 유튜브 채널 저한테 그걸 제기했을 때 제가 평소 같았으면 방금 진행자 말씀처럼 조목조목 얘기했겠죠. 근데 공교롭게 그때 12월 27일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대선 한복판이었습니다. 그게 대선의 한 중심에 서게 되면은 또는 지방선거의 한 중심에 서게 되면은 그 자체로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선거에 영향이 가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된 필요한 대응만 하고 있었던 것이고
어차피 형사적으로 아까 진행자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진행되어 가지고 그 사실관계 돼 가지고 경찰의 1차적인 판단이 나오게 되면은 그걸 기반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봤을 때 수감 중인 그 증언자라고 하시는 분이 하는 말씀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터무니없는 얘기를 다 하고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한 얘기를 제가 소개하자면 그분 저도 이제 기사로 봤는데 그분의 변호인이라는 분이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무슨 유명 가수. 유명 가수라고 예. 하는 분을 소개받아가지고 소개해달라 그래가지고 송파구에 있는 식당에서 100만 원어치를 저를 접대했다 그러거든요. 근데 송파구에서 100만 원어치 식사를 할 만한 곳이 어디 있는지도 전 잘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구체성이 있으면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가서 반박을 하고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닙니까? 계속 이제 그런 뉘앙스를 풀어가지고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2013년쯤이니까요. 그 송파에 14년에 제가 뭐 식사 접대를 받았다고 하는데 방송국에 드나드는 제가 연예인을 소개했으면 몰라도 제가 연예인을 소개받겠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여기 말하게 되면은 또 이게 왜냐면은 무엇인지 무존재를 부인하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조금씩 틀어가지고 얘기하게 하는 순간 되게 복잡한 거거든요. 제가 진행자께 제가 카메라 꺼지면은 그 얘기가 뭔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들으면 허탈하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그럼 이야기하면은 이거 제가 스무고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를 들어 저한테 박근혜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그 시계가 제가 무슨 뭐 8월 15일 날 제가 그분한테 시계를 줬다고 하는데 시계는 그때 나오지 않았다는 게 기사로 있거든요. 그럼 이걸 제가 시계라는 게 박근혜 시계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기사에 남아 있거든요. 이런 걸 하나하나 제가 부인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쪽에 관심이 쏠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응을 최소화하는 거죠. 어쨌든 저쪽에서 주장하는 성상납을 비롯한 접대는 없었다. 제가 계속 그것은 한 지금까지 방송에서는 한 6차례 정도 부인한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